안녕하세요. 챕터 12 Improving Training with Metrics and Augmentation의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7학번 강신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인공지능의 성능 측정 지표인 재현율, 정확도, true false, positive negative와 어떻게 데이터를 조정하면 오버피팅을 줄이고 측정 지표를 높이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Defining and Computing Precision, Recur and True False, Positive, Negative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평가하는 요소는 결국 모델이 내놓은 답과 실제 정답의 관계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답이 True와 False로 나누어져 있고 분류 모델 또한 True, False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래와 같이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케이스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컨퓨전 매트릭스 안에 TP, FN, FP, TN이 보이시죠? 일단 TP 같은 경우에는 True Positive라고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P 같은 경우에는 False Positive라고 해서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N은 false negative라고 해서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true negative는 TN은 true negative라고 해서 실제 fals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TP와 TN만 정답으로 알 수 있고 FP와 FN은 모두 오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별로 우리의 분류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배운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 프레시전, 리컬, 어큐레시 등 각종 측정 지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논문이나 각종 기사에서도 자주 쓰이는 지표이고 눈에 있는 지표이지만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이 예측한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보며 위에 2x2 매트릭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표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표를 고민함과 동시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해당 지표가 왜 써야 하는지도 함께 써보도록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준 사이트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사이트에서 제가 참고하여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달 동안 날씨를 예측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거나 맑거나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레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시전은 한국말로 정밀도로 하는데 정밀도란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 실제로 true인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오른쪽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날씨 예측 모델이 맑다로 예측했는데 실제 날씨가 맑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콜은 재현율이라 하는데 재현율은 실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실제 아까 날씨가 맑은 날 중에 모델이 맑다고 예측한 비율을 나타낸 지표인데 정밀도, 프레시전과 TP의 경우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프레시전이나 리콜 모두 실제 true인 정답이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경우에 관심이 있으나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까 프레시전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TP와 FP를 더했는데 이번에 리콜은 분모에 TP와 FN을 더하는 것으로 서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시전은 모델의 입장에서 그리고 리콜은 실제 정답의 입장에서 정답을 맞춘 것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시즌과 리콜의 상충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요소에 의해 확실히 맑은 날을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하는 날에만 맑은 날이라고 예측하면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은 날에 아예 예측을 하지 않고 보유하여 FP의 경우를 줄여 프레시전을 극도로 올리는 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30일 동안 맑은 날이
나왔는데 확실한 2일만 맑다고 예측한다면 당연히 맑다고 한 날 중에 실제 맑은 날의 프레시전은 100%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한 것이 과연 이상적인 모델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실제 맑은 20일 중에서 예측한 맑은 날의 수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프레시전만큼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프레시전과 함께 리콜을 고려한다면 실제 맑은 날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델이 맑다고 예측하는 비율을 함께 고려하게 되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레시전과 리콜은 모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지표가 모두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지표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두 지표는 모두 true를 true라고 옳게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false를 false라고 예측한 경우도 바로 옳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경우를 고려하는 지표가 바로 정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식으로는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TP, FP, FN, TN을 분모로 놓고 TP 플러스 TN을 분자로 넣었습니다. 정확도는 가장 직관적이고 모델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의 편중인데요. 만약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한 달 동안 특정 기후에 부합하여 비 오는 날이 흔치 않다고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불균형하게 예측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성능은 높지만 비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성능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편성에 맞춰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까지 알아본 것들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 지표를 구하는 식을 한 번에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 Understanding the F1 Score입니다. 앞서 포지티브 클래스로 예측한 샘플에 대한 프레시즌과 리콜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방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F1 스코어가 탄생하였는데 이 F1 스코어는 프레시즌과 리콜의 조합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조합 평균은 기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이의 A의 B와 이 두 길이의 합만큼 떨어진 변으로 이루어진 사다리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AB에서 각 변의 길이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맞은편의 사다리꼴의 변으로 내린 선분이 바로 조합평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조합평균을 이용하면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것보다 큰 비중이 끼치는 바이어스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F1 스코어는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배워봤던 어큐레시와 F1 스코어는 대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레시는 데이터셋의 클래스 분포가 균일하거나 비슷할 때와 포지티브 예측과 네거티브 예측이 옳게 분류되었을 때 적합한 지표입니다. F1 스코어는 클래스 분포가 불균일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리얼월드 분류 문제에서는 클래스 분포가 불균일하여 F1 스코어가 모델을 평가하기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 포지티브 클래스 예측에 대한 프레시전과 리콜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하여 컨퓨전 매트릭스의 측정 지표를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실제값, 세 번째 줄은 예측값을 나타냅니다. scikit-learn의 컨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구한 컨퓨전 매트릭스를 scikit-learn의 F1 스코어, precision 스코어, recall 스코어, accuracy 스코어 함수로 구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 측정 지표의 식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scikit-learn에서는 이렇게 측정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류 결정 임계값을 조절하여 정밀도와 제어율의 성능 수치를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scikit-learn의 binalyzer에 라는 함수가 쓰이는데 그 함수를 적용하여 임계값을 0.4로 적용하였더니 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임계값을 좀 더 다양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류 결정 임계값은 포지티브 예측값을 결정하는 확률의 기준입니다. 임계값을 0.5에서 0.4로 변경하면 포지티브 예측을 더욱 너그럽게 하므로 true 값이 많아지게 됩니다. 임계값이 0.45일 때는 재현율을 향상시키면서 정밀도가 가장 조금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상황에 따라 수치 조작이 가능하므로 약간 숫자 노름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분류의 종합적인 성능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저희는 사용해야 합니다. 정밀도, 재현율은 포지티브 데이터 세트 예측 성능에 좋으며 정밀도, 재현율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경우 분류 결정 임계값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결합한 평가지표이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워지지 않을 때 높은 값을 나타내며 결과값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 밸런싱과 아규먼팅을 통해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과적합, 오버피팅이란 기계학습에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부분 집합이므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감소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버피팅은 너무 세밀하게 학습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패턴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머신러닝에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된다면 각종 성능 측정 지표값이 낮아져 실제 상황에서 결과값을 대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밸런싱, 데이터 아규먼팅, 그리고 얼리 스타핑, 드랍아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밸런싱과 아규먼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데이터 밸런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불균형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데 불균형 데이터란 머신러닝의 목적이 분류일 때 특정 클래스의 관측치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거나 높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자료를 불균형 자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서는 다수의 클래스로 모두 분류할 경우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데이터에서 대출자가 연체할 확률을 2%이라고 가정할 경우 무조건 정상 고객으로 분류하면 98%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셋에서는 정확도가 높아도 데이터 개수가 적은 클래스 재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의 개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불균형 데이터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가 불균형할 경우 오버피팅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 시에는 전체 데이터가 불균형하더라도 미니 배치를 뽑을 때 각 클래스를 균형 있게 뽑아서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바로 가중 무작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Weighted Random Sampling이라고 합니다. 파이썬 예제 코드를 보시면 where, unique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값을 numpy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저장하는 배열을 생성하여 라벨이 뽑힐 가중치를 카운트분의 1로 동일하게 전체 라벨에 할당하는 코드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코드를 통해 클래스를 균형 있게 뽑을 수 있으며 불균형 데이터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중손실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weighted lo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가중손실 함수는 수가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해서 업데이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이토치의 NN 클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가중 손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파라미터 웨이트 값을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기 보이는 num-ins는 실제 데이터의 각 클래스 개수를 카운트하는 리스트입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각 클래스 확률을 구하고 1에서 이 값을 뺀 것을 가중치로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스 웨이츠는 비율이 텐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이를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의 파라미터로 입력하면 수가 적은 클래스에서 큰 가중치를 적용시켜 데이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아그먼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변화를 주어 원본 데이터와 같이 레이블을 가지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기법입니다.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불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다면 이전보다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아그멘팅을 통해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실제 상황에서의 입력값과 다를 경우 어그먼테이션을 통해 실제 입력값과 비슷한 데이터 분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한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이 없는 사진이지만 테스트 이미지는 다양한 노이즈가 있는 경우를 테스트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노이즈의 분포를 예측하고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를 삽입하여 모델이 노이즈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데이터를 늘릴 뿐 아니라 모델이 실제로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 데이터 어그멘팅의 종류는 플래핑, 클라핑,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컬러 스페이스, 노이즈와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팅을 하는 코드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num augmented image는 새로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개수입니다. 파일 패스는 원본 사진이 있는 폴더이므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스는 길이를 저장합니다. 파일 네임스에는 위에 폴더 내부에 있는 이미지의 이름의 배열에 저장되게 됩니다. 아규먼트 cnd는 몇 번의 아규멘테이션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코드는 원본 이미지와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모두 랜덤으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Change Picture Index로 전체 이미지 개수 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여 파일 네임의 그 인덱스를 갖는 이미지 이름을 저장합니다. 이제 Origin Image Path는 파일 네임에 저장해 놓은 이름 덕분에 원본 이미지의 경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변수에는 이미지가 탑재됩니다. 랜덤 아구먼트 변수에는 1부터 3까지 무작위 수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1이 선택되었다면 원본 이미지를 좌우 반전하여 원 폴더에 저장하고 2가 선택되었다면 원본 이미지를 랜덤하게 좀 회전하여서 원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이 선택되었다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여 원 폴더에 저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에서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아구먼팅을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좌우 반전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미지를 트랜스포즈하여 이미지를 좌우 반전시키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랜덤으로 선택된 거에서 2가 선택되었다면 rotate 함수를 통해 마이너스 20도에서 20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이즈를 추가하였습니다. 노이즈 추가하는 부분은 가우스 함수에 따른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 가우스 함수에 따른 노이즈를 추가하고 원 이미지와 합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아구먼팅을 통해 원본 이미지가 저렇게 이미지 좌우 반전되고 좀 돌아가고 노이즈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그리고 딥러닝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신뢰도가 높아지며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아본 데이터 밸런싱과 데이터 아구먼팅을 통해
과적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능 지표를 높여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